안녕하세요. 3학년 기술과정 수업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술과정 중에 지금 마지막 남은 게 요 탄성자동차 만들기 실습과 평가가 아직 남았는데요. 선생님 수업 중에 여러분들한테 내용을 좀 설명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잘 모르는 학생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수업 안내를 하고 탄성자동차 실습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과정은 격주로 운영되는 거 알고 계시죠? 두 번째, 평가 내용이 되게 중요한데요. 보시면은 기말고사가 40점, 그 다음에 기술 수행평가가 40점, 그중에 탄성자동차가 20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눠드린 보고서 있잖아요. 그게 20점입니다. 20점. 그 다음에 가정논술은 20점입니다. 지금 완성된 거는 가정논술평가는 지금 끝났죠. 끝났기 때문에 이건 뭐 더 이상 할 얘기는 없고요. 그 다음에 기술 실습 여러분들이 나오는 세 번째 나오는 그 주에 다시 평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평가를 받으면 됩니다. 네, 기말고사는 40점이니까요. 하시면 되는데 지금 서논술형 평가는 없고 뭐만 있다고 했죠? 단답형 오지선다형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푸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나 기술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프린팅 문제 나눠줬죠? 그 다음에 요즘에 내용 정리하고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은 문제 푸는데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밑에 내용 보죠. 실습 일정은 여러분들이 온라인 수업 안내에서 선생님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작 실습은 아빠는 1반부터 5반까지 5월 27, 5월 1일 3시간을 진행했고요. 뒷반 같은 경우에는 6월 17일부터 6월 23일까지 3시만 만들기를 진행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평가는 언제 하느냐? 세 번째 나오는 주 있잖아요.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하게 되는데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인 1개주로 해서 1시간 만에 다 끝났습니다. 평가도 두 번씩 하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인당 하나씩이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좀 평가를 해야 돼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기 전에 한 15분 정도 여유를 주고 평가를 받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바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평가는 어떻게 한다고요? 네. 1번부터 끝번까지 하고요. 다시 끝번부터 1번까지 다시 반대로 해서 조금 여유를 두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안에 못 끝내게 되면은 다시 평가가 어려우니까 1시간 만에 여러분들이 평가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날 내야 될 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탄성자동차 멀리 보내기 평가를 하게 되고 탄성자동차를 제출하면 되고요. 이날 같이 포트폴리오도 제출하면 됩니다. 혹시나 이날 못 낸 학생 같은 경우에는 감점사항이 있으니까 꼭 요날 평가받고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정 논술은 요때 지금 다 끝났죠. 요때 지금 5월 27일, 6월 2일, 6월 17일, 6월 23일 다 했는데 혹시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서 못 본 학생 같은 경우에는 가정쌤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죠? 미리 봐야 됩니다. 물론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포트폴리오 탄성자동차 원리 보내기 세 번째 나오는 여러분들이 평가를 받고 내야 되는데 혹시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본 학생은 선생님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겠지만 1, 2학년은 학교 나오는 데 있잖아요. 이때라도 나와서 꼭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안 보게 되면은 최하점 받기 때문에 최대한 한 대까지라도 제출하고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탄성자동차 만드는 방법 그리고 이론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습 바로 설명하기 전에
수업 시간에 미리 했던 내용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탄성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실습 재료가 이렇게 선생님 나눠준 거 있잖아요.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닐봉투 1개 나눠드렸고요. 목공용 풀 1개 나눠드렸고, 그 다음에 고무줄 큰 거 1개, 작은 거 4개 나눠줬습니다. 그 다음에 빨대 2개, 꼬치막대 2개, 아이스크림 막대 15개 나눠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바퀴. 여기 사용하는 바퀴는 지름이 3에서 4, 그러니까 지름이 4cm 이상 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내에 플라스틱 병뚜껑 여러분들이 각자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건 주는 게 아닙니다. 각자 준비하셔서 실습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긴 고무줄은 여기에 설치되고요. 여기 짧은 고무줄은 여기 바퀴에 감아주시면 되는데 요 혹시나 요 짧은 고무줄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다른 고무줄 감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뭐요? 여기 사용된 요 탄성 바퀴에 축을 돌리는 요 고무줄 있잖아요. 요 고무줄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준 것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너무 긴 거 개인적으로 갖다 사용하면은 반칙이기 때문에 꼭 학교에서 준 것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딴 거 여기 보이죠? 뭐 목공용 풀이라든가 본드 사용 안 하고 집에 사용할 때는 글루건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고무줄 대는 무조건 학교에 준 거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무줄 소, 빨대, 꼬치막대 혹시 꼬치막대가 좋지 않다 또는 여기 보면 빨대를 사용하다가 다 부족하다 그럴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빨대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뭐만 학교 거 준 거 사용하면 된다고. 예, 여기 있는 요 고무줄은 요 사이즈 비슷한 거를 써야 되기 때문에 꼭 요것만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실습대로 설명을 끝내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실습 자료 나눠준 포트폴리오 내용 보면서 실습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학생용 포트폴리오 친환경 탄성 자동차 만들기 포트폴리오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면서 요 탄성 자동차 만드는 방법도 같이 설명할 테니까요. 잘 듣고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도 잘 쓰고 그 다음에 이 결과물도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상당히 많은데 한번 넘겨볼까요? 이렇게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설명할 때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상당히 많죠. 처음 앞장 보시면은 나오죠. 친환경 탄성 자동차 만들기 요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이름 학번 성명 쓰는 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혹시나 이 포트폴리오 잃어버린 학생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좀 자료 올려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자료실에 또 올려놓을 테니까 해당 내용 출력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써서 제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보시면 지금 뭐가 나왔나요? 친환경 탄성 자동차 만들기 프로젝트 학습 과정에 나와 있죠? 좀 크게 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은 선생님이 짠 거는 총 5차시로 따왔습니다. 5시간 정도인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뭐 재료 준비하고 생각하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1차시는 선생님이 다 한 내용이고 2차시도 거의 선생님 설명을 다 끝낸 내용입니다. 2차시 실습 들어가면서 설명 다 했죠. 그래서 뭐 역할 분담 기타 설명했으니까 보면 되고요. 실행하기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2시간 동안 실습한 내용입니다. 2시간 동안 실습하면 보통 뭐가 나온다? 이렇게 탄성자동차 나온다. 하지만 1시간 만에 완성한 학생도 있고요. 빠른 학생은 보통 반에서 7, 8명 정도는 보통 2시간 만에 끝내거든요. 나머지 학생들은 정리가 잘 안 됐어요. 왜 정리가 안 됐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도면이 빨리 안 나왔으니까 생각하다 보니까 만들기가 좀 늦어진 것 같아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져가서 나머지 부분을 마무리하셔서 언제 가져온다? 평가날에 가져오시면 됩니다. 원래대로 했으면 지금 코로나가 없으면은 보통 평가가 끝났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들 재료를 집에 가져가서 마무리해서
가져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놀다가 집에 만드는 게 아닙니다. 못한 부분 마무리해서 학교에 가져와서 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하기 마지막 1시간 정도 기회는 몇 번? 2번입니다. 2번에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여러분들 선생님 다 써놨으니까 뭐 똑같은 게 볼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실습 유의사항 안전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차례대로 원리라든가 동작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하기 단계인데요. 탄성자동차는 기본적으로 탄성의 원리를 이용해서 자동차를 움직입니다. 근데 고무줄이 몇 개? 한 개죠. 이 되게 작은 고무줄을 이용해서 누가 더 멀리 보내냐 라는 게 조건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10칸 정도면은 쌤이 A부터 보통 시작했는데요. 쌤 A를 주는 기준은 뭐 칸수를 정확히 나누기보다는 뭐 그 해마다 틀리는데 보통요 반에서 3분의 1 정도 3분의 1이면은 12명 내외가 되겠죠. 많은 반은 뭐 8명 되겠고 적은 반은 8명 보통 15명이나 12명 내외인데 요 정도에서 쌤이 A, B, C를 나누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쌤이 다른 반 만드는 거 보니까 좀 잘 만든 학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10칸 이상 뭐 11칸, 12칸 13칸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12칸은 넘어야 A에 좀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탄성자동차의 원리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성이라는 거는 여기 나온 것처럼 물체를 잡아당기면은 원래 형태로 돌아가는 걸 탄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배드민턴이라든가 탁구라든가 농구, 그다음에 축구, 그다음에 야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공을 힘을 주면은 공이 모양이 변했다가 원래대로 돌아오죠. 이러한 성질을 보통 우리가 탄성이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뭘 이용한다? 고무 밴드를 이용한다. 몇 개? 한 개. 한 개를 어떻게 이용한다? 어떻게 하면은 멀리 보낼지에 대해서 서로 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탄성 자동차의 구조는 여러분들 예전에 그 차체 나올 때 선생님 한번 얘기한 적 있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자동차의 구조랑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탄성 자동차만 공부해도 뭘 알 수 있다? 일반 자동차의 원리를 알 수 있다. 볼게요. 예전에 선생님이 그 자동차 분야에서 나온 것 중에 자동차는 뭘로 구성되어 있다? 차체, 바디와 셰시로 구분되어 있다 있잖아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차체, 바디는 전체적인 외형이에요. 골격. 자동차의 몸체를 구성하는 골격. 차 같은 경우에는 뭐 쇠라든가 아니면은 알루미늄 바디가 되겠죠. 우리 같은 경우는 뭘 이용하죠? 그렇죠. 목재, 하드박, 아이스크림 막대가 차체가 되겠고요. 셰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셰시 같은 경우에는 주행에 필요한 기계 장치로 동력 장치와 조향 장치 등을 구성해요. 결론 뭐냐면은 움직이는 부분이라 보시면 돼요. 동력을 엔진에서부터 어디까지? 바퀴까지. 우리는 엔진이 없으니까 어디에요? 고무줄부터 어디까지요? 바퀴까지 이동하는 과정을 관계된 모든 장치를 뭐한다? 셰시라고 한다. 셰시. 보죠. 그럼 전동축이 있고 셰시에는요. 축과 바퀴가 함께 회전하는 축. 대나무 막대와 플라스틱 병뚜껑. 요게 전동축이 되겠고요. 전동축. 그 다음에 미끄럼 베어링. 축은 회전하고 축은 회전하지만 이 베어링은 돌지 않죠. 이런 걸 보통 미끄럼 베어링 합니다. 그 다음에 바퀴는 플라스틱 벽등거 4개가 들어가죠. 그래서 한 4cm, 단위가 밀리미터니까 4cm 내외, 보통 여러분 파워헤이드라든가 아니면 주스 병뚜껑 너무 큰 건 안 됩니다. 4cm가 넘지 않도록 내외니까 이 정도로 해주면 됩니다. 그 동력 발생 장치 고무줄, 우리가 노란 고무줄 약간 큰 노란 고무줄 있잖아요. 요게 차체에 해당됩니다. 아니, 셋이 해당돼서 총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고무줄을 당겨서 여기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감아서 돌려주면은 놓으면 어떻게 한다? 회전해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움직이게 된다. 이거를 더 과학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다번과 같이 변형이 됩니다. 다번 그림 보시면요.
4번은 탄성 자동차에 작용하는 힘과 에너지의 변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선생님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해서 잘 볼까요? 첫 번째, 고무 밴드에 여기 나무 막대에 회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고무 밴드의 탄성력이 이 회전을 시키면 뭘로 바뀔까요? 예, 회전력으로 갑니다. 축의 회전력으로 바뀝니다. 이 회전력이 어디에 전달이 되겠죠? 당연히 요 바퀴에 어, 축과 바퀴에 추진력 받게 되겠죠. 요게 바퀴가 다시 어떻게 되죠? 회전을 하면서 어떻게 되죠? 앞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전진하는데 지금 여기에 선생님이 뭘 감죠? 고무밴드를 바퀴에 감죠. 고무밴드를 감는 이유는 뭐? 뭘 크게 해서? 마찰력을 크게 해서. 마찰력을 크게 해야 바퀴가 헛돌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출발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마찰력과 고무줄의 탄성력을 이용해서 바퀴 회전하게 되는데요. 고무줄이 다 풀리면은 탄성자동차는 쓰느냐? 아니죠. 점차 더 빨리 이동을 하겠죠. 멀리 가겠죠. 왜 서지 않고 이동하느냐? 뭐 때문에? 관성력 때문에 관성력. 이 관성력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이동이 됩니다. 다시 설명드리면은 고무줄의 탄성력이 축의 회전력으로 바뀌어서 다시 바퀴의 추진력이 되고 이 바퀴의 추진력, 회전 운동이죠. 회전력이 뭘로 바뀔까요? 직선의 추진력이 되고 다시 이걸 관성으로 해서 멀리 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려와서 라번이 되게 중요한데요. 주행 거리에 영향을 미친 요소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뭐 정리를 했는데 멀리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고무밴드, 차체 구조, 바퀴, 무게를 적절히 조화시켜야 됩니다. 당연히 보죠. 고무밴드, 길이가 길게 많이 감을수록 탄성력이 좋다. 당연히 많이 감을 탄성이 좋겠죠. 많이 감을수록 당긴 힘이 세서 회전력이 크다. 근데 문제가 있죠. 너무 세게 감아버리면은 회전력이 커지기 때문에 여기다 뭘 감아도 고무줄을 감아도 그 고무줄을 이기고 헛바퀴가 돌겠죠. 그래서 감는 힘도 횟수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차체 구조. 바람의 저항이 적을수록 좋다. 낮을수록 좋다는 얘기겠죠. 근데 우리가 뭐 엄청나게 빨리 달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돛대같이 큰 걸 달지 않는 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차체가 뒤틀리지 않고 수평이 되어야 한다. 뒤틀리면 안 됩니다. 평평하게.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바닥에 딱 놨을 때 네 바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잘 닿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당기는 탄성력을 견딜 수 있게 제작해야 된다. 그 다음에 바퀴에는 원형으로 중심의 축을 고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적당한 마찰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고무 밴드를 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직선 주행을 위해 바퀴가 정렬되어야 한다. 반드시 돼야 된다는 얘기겠죠. 무게가 가벼우면 좋을 것 같지만 그건 또 아닙니다. 무게가 너무 가볍다. 그러면은 회전 속도는 빨라지겠죠. 하지만 바퀴의 마찰력이 떨어져서 헛바퀴가 돌게 됩니다. 자동차가 무겁다. 그러면은 축의 회전 속도는 떨어지겠죠. 하지만 바퀴의 마찰력이 커지기 때문에 멀리 못 갑니다. 자기 자동차에 맞는 적절한 뭘 찾아야 되겠죠? 예, 고무줄의 세기라든가 차체 구조라든가 바퀴라든가 무게를 조정해서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쌤 써놨죠. 읽어볼게요. 탄성 자동차를 멀리 보내기 위해서는 위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실험을 거쳐서 단점을 수정 보완하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핵심 평가사항은 고무밴드 한 개로 멀리 보내는 탄성 자동차입니다. 요즘 재료도 똑같이 나눠주고 똑같이 만드는데 왜 어떤 학생은 멀리 가고 적게 갈까요? 그거는 뭐다? 각각의 요소들의 조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쌤이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예, 화면에 잘 보이죠? 요거 탄성자동차인데 아까 말한 거 있잖아요. 감는 방법. 고무줄을 지금 요 학생은 위쪽에 달았는데 밑에 쪽에 달아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달아도 되고 이쪽을 달아도 되니까 고무줄의 위치, 어디에 달을지 당연히 위에 달라면은 이게 팽팽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빨리 돌겠죠. 하지만 밑에 쪽에 다른 학생도 있을 것 같아요. 밑에 쪽에 다른 학생 같은 경우에는 고무줄이 팽팽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엔 천천히 돌겠죠. 그래서 이 위치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학생을 보면은 지금 이렇게 돼 있죠. 보면은 여기 뒤쪽에 보면은 앞쪽보다는 뒤쪽에 약간 무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언뜻 보더라도. 근데 보통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는 뒤쪽은 가볍게 하고 앞쪽은 좀 무겁게 하는 학생. 그런 학생 같은 경우에는 실험해보면은 뒤쪽 바퀴가 헛바퀴 돌고 잘 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런 학생 같은 경우는 앞에 쪽의 무게를 좀 줄여주시고 뒤쪽의 무게를 좀 늘려주면 됩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차체가 빠한듯이 봤을 때 바닥에 이렇게 내려놨을 때 이 네 바퀴가 정확하게 지면에 닿는지 그 다음에 바퀴를 회전했을 때 바퀴가 좀 떨죠. 지금 요쪽 바퀴보다는 요쪽 바퀴가 상당히 떠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 이게 정중앙에 축을 꽂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또는 바퀴가 옆으로 이렇게 보니까 옆으로 기울은 것 같아요. 기울은 것 같아요. 반드시 이렇게 세워서 해주시면 됩니다. 전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한 것 중에 이 바퀴 붙이는 방향을 보죠. 바깥쪽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쪽에 본드나 글루건을 쏘았죠. 근데 반대로 붙이는 학생이 반대로 붙여서 요 안쪽에다가 글루건을 쏘게 되면은 요 빨대랑 보이시죠? 이쪽에 글루건을 쏘게 되면은 요 빨대랑 글루건이어서 부딪혀서 멀리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바퀴는 요 움푹 패인 부분이 바깥쪽에 가게 하고 요쪽에 글루건을 쏘거나 본드를 붙여주고 요 안쪽에는 건드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바퀴를 회전시켜서 정확하게 원형이 맞는지 좀 떨죠. 정중앙에 꽂지 않거나 또는 글루건을 쏠 때 한쪽만 쏘기 때문에 이거 되게 미세하지만 무게중심 틀려질 때 글루건을 쏘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글루건 때문에 무게가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떨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글루건을 정 가운데 또는 본드를 칠해줘서 떨지 않도록 그래서 이렇게 돌려주시면은 바퀴가 정확히 도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차체가 좀 튼튼해야 됩니다. 그 중에 뭐가 있냐? 학교에서 선생님이 실습할 때는 이렇게 글루건으로 다 붙이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눠준 것 같은 경우는 목공용 풀을 쓰게 됐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글루건 사용을 못해서 목공용 풀을 1인당 하나씩 주게 됐는데요. 지금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목공용 풀은 나무는 되게 잘 붙게 하지만 여기 플라스틱과 빨대 부분과 나무 부분에 잘 붙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 테이프를 감는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은 집에서 글루건을 쏘는 학생이 있는데 혹시나 글루건이 없는 학생은 어떻게 하느냐 볼까요? 지금 요 부분 볼게요. 요 부분 잘 보이네요. 지금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요 부분 나무를 댔고 요 부분 나무는 안 됐는데 나무 안 된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에서 탄성자동차 요 고무줄을 당겨서 사용하다 보니까 요쪽 부분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학생이 있어요. 요 부분 떨어지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글루건을 사용해도 되고요. 혹시 집에 글루건이 없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무 막대를 양쪽에 칼집을 낸 다음에 이렇게 잘라서 요쪽 부분 있잖아요. 요쪽 부분처럼 잘 보이나요? 이렇게 요쪽 부분처럼 요쪽에 본드를 칠한 다음에 이렇게 붙여주면은 왼쪽과 오른쪽 똑같죠. 붙여주면 이게 앞으로 밀리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생 같은 이거를 더 붙여서 3개, 4개 붙여서 이렇게 축 자체를 다 이렇게 감싸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3개, 4개 붙여서 전부 다 감싸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튀어나오지 않기 위해서 글루건이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빨대와 이 부분을 본드로 붙이지 말고 글루건을 칠해주면 되고요. 혹시나 글루건이 없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말한 것처럼 이렇게
잘라서 하드바를 보강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 개를 좀 약하게 보강을 해서 밀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